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양과 여수 등 호남 지역을 방문해 이순신 벨트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인 협의회 강연에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탈당 논란으로 관심만 끌지 말고 내란을 사과하라고 윤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던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 등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가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대선 전국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통 텃밭인 호남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영호남을 잇는 이순신 벨트 유세를 이어가며 국민 통합 메시지를 거듭 부각했는데요. 이 후보는 대통령은 머슴이지 왕이 아니라며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이틀간 영남 지역을 돌며 험지 민심을 공략했던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지지 기반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국난 극복 이순신 벨트 유세 이틀차 일정으로 첫 행선지는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후보는 광주, 대구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짚고 문화산업을 지방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또 수도권하고 균형도 맞춰야 되는데 그럼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문화산업인 것 같아요. 이후 이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 등을 돌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서남해안을 재생에너지 산업지대로 육성하고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구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한 윤 전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머슴과 일꾼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 위에 자기들이 지배자로 착각하면 반드시 응징을,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 비판하는 조이대 특검법 등의 추진과 관련해선 사법부 최고의 책임인 대법원은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유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교권보호 등을 포함한 교육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전북 익산과 군산, 전주 등에서 호남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에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는 국가는 공산국가라며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와 가정,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에 헌법에 위배되고요. 그럼 중소기업인들은 그 노동조합표보다 적지 않느냐? 이런 잘못된 생각. 15일 스승의 날을 겨냥해 교육 현장 대선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예산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유아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부모가 크게 부담 안 느끼고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 많은 지원을 해서 아이 낳고 기르는 게 두렵지 않은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교사의 행정부담 경감, 소송 발생 시 교육청 지원,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등 방안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는 계엄권이 발동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와 예비 교사들을 만나 교권 확립 방안과 청년과 교육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교대에서 학식 먹자 행사를 진행한 이 후보는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무너진 교권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학부모 등의 민원에서 격리돼야 하고 교사가 맡는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학회나 방송국 등에서 4-5건 이상의 토론을 제안했지만 다 불발되고 있다면서 깜깜이 선거를 하려는 게 아니면 후보자들이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직접 만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에게 자신의 거취를 떠넘기지 말고 내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윤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내 최연소 초선인 김용태 의원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와 합심해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어수선한 상황. 이정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보수 재건을 위해 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개 촉구했습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정중하게 탈당을 권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마음에도 없는 탈당 이야기로 관심만 유도하고 있다면서 내란에 대해 사과나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덕에 장관도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낼 리 만무하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공을 떠넘겼습니다. 비겁하고 구차하기 짝이 없는 지극히 윤석열스러운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정광훈 목사나 극우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 의원의 지지 의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민주당에 입당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양당 대선 후보의 노동 관련 공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노동 공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 존중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목표로 꼽았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공약들 중에 이 차이가 큰 분야로는 노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중도 보수층 공략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공약을 펴고 있지만 이 동시에 노동권 보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후보는 이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서 이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현행법상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교섭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노란봉투법은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 등을 삭제하고 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이 개정이 무산되기도 했는데 네. 이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은 이 한국노총과 함께 그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포괄 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는 공약도 이 주요 노동 공약에 꼽히는데요. 이 포괄 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이라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주 4.5일제 도입과 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30년까지 이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 그러니까 주 36시간까지 간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호 공약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동 존중을 공약한 이 후보와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다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바로 직전의 직책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잖아요. 네. 이 장관 재직 시절부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기조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 기업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후보 이 기업 없이 노조와 일자리 또 복지와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이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 키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 규정에 모두 위배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앞서 이 후보가 공약한 것과 동일하게 주 4.5일제 추진을 밝혔지만 세부적인 추진 방법은 다릅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정치권에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선 기업 자율성에 맡기고 기업에는 청년 신입공채 도입을 장려하는 방식의 고용정책도 내놨는데요. 기업 성장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대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유세도 점점 더 치열해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테러 위협에 선대위 내에서 조직을 꾸려서 테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만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모든 걸 걸고 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테러 대책 TF는 물론이고 경찰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후보 안전실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당내 여러 의원들이 테러 관련 제보가 여러 건인데다 신빙성이 있고 구체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경찰 측에 경호 강화를 요청했고 유세 현장에 설치할 방탄 유리막 제작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망상에 찌든 음모론을 살포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조끼를 입고 등장해서 이 후보가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도 카더라식으로 말하지 말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경찰은 관련 제보를 확인을 못했다는데 엄청난 테러 위협을 왜 민주당이 신고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 고문에 임명을 했다가 하루도 되지 않아서 번복을 했습니다. 과거 이력 논란 때문이죠. 네, 국민의힘 선대위 어제 오후 6시 30분경에 이 선대위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40여 명 정도의 대규모 인사였는데 이 상임 고문에 위촉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정 전 장관은 과거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이 5시간 만인 밤 11시 30분경에 국민의힘 선대위는 즉각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이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신과 상의한 적 없는 인선이다. 이 업무상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이 선대위 인선에 후보가 일일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김 후보가 최근 12.3 비상계엄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취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면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서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이냐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 후보가 5.18 헌법 전문수록 결단을 내리는 게 최소한의 도리이자 사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에서도 이 정 전 장관 영입 시도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김 후보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대선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요즘 들어 밤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데요. 특히 이번 대선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공약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 오늘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한 더불어민주당. 세종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으로 국민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5극 3특 공약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와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균형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전략적 투자를 실시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구상은 이재명 후보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GTX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오송으로, 오송에서 청주로 해서 청주공항으로 해서 오창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는 고속철도. 부울경권과 대구 경북권, 충청권, 광주 전남권으로 수도권 GTX 모델을 확장해 전국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원은 민자 유치와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과 산업, 조세 등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중 국세분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정치권이 일제히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히며 교육 환경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변화해가는 교육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로운 교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선생님들이 인재 육성의 참뜻을 실천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 등 미국 전 연방 하원 의원 방한단을 만나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6월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동맹은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IRA법, 반도체법에 대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에 우리 국민과 기업이 우려하고 있음을 전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5월 1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선 벽보 게시입니다. 대선에서의 상징 중 하나인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오늘부터 전국 8만여 곳에 부착됩니다. 벽보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벽보 속 문구를 보면 민주당은 진짜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새롭게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권력을 갖겠다. 민주당, 야당 다 없애버리겠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내란 수계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왜 필요하고 왜 민주주의를 외칩니까?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의병이 되는 심정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 학력 등에 대해서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이 공고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훼손이라 함은 어린아이의 낙서라고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법조항의 해석은 매우 엄격한데요. 단순히 싫어하는 후보라는 등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호불호의 이유,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 등 또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물에 허락 없이 붙었다는 이유로 벽보를 제거한 건물주나 관리인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은 후보들의 현수막에도 적용되는데요. 최근 현수막의 후보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절단하는 이른바 현수막 테러가 속출하기도 했었죠.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훼손 발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란 분석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애칭과 댄스 전쟁입니다. 최근 후보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선거의 흥을 돋구어주는 댄스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마치 선거운동이 축제의 장이 돼서 유권자들과 함께 현장을 즐기는 듯한 모습인데요. 먼저 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단연 돋보인 인물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의 댄스 실력. 평소에 진중한 모습과 달리 유연하고 깜찍한 동작으로 화제가 됐고요.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 또한 댄스 삼매경에 빠져 누구보다 율동에 열중의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기호 2번 부의를 하는 권성동 의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에 반해 김문수 후보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춤을 따라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선거운동에 꽂히기도 한 댄스 못지않게 이번 대선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면 바로 후보들의 애칭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젠파파, 킹문수, 준스톤 등으로 지지자들에게 불리면서 친근한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젠파파, 그리고 지난 단일화 파동 당시 상남자다운 기계를 보여준 김문수 후보를 나타내는 킹문수가 특히나 눈에 띕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갓재명, 잼버지 등으로도 불리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 유명한 꽃꽃 문수를 비롯해 기가문수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삭막하고 치열한 선거 경쟁을 그나마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애칭과 댄스. 20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이 또 어떤 친근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설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걸 갖고 또 약간 당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전국의 최연소 비대위원장이라는 타이틀 속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당장 최대 과제가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될 텐데요.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자진 탈당을 권고해야 한다 이런 공개 발언이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탈당은 본인의 판단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반 회사로 따지면 이제 작년에 총선에서 의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신입사원에서 1년 사회생활을 한 거로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큰 난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뭔가 권한을 넘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처리하기에 조금 약간은 껄끄러운 문제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둘 사이에 완벽하게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일종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도하고 그 김문수 그 후보가 약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외부로 느껴지지만 결국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약간의 어떤 정치적 그 협상 또는 이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 같다. 탈당은 최 위원님께서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걸 낙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 내용도 막 돌아다니는데 공식 부인했어요. 양쪽 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공식 부인을 했으면. 또 혹시 약간 내용이 와전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지금 민감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보수층 또 고연령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부분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다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대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대선 앞두고 좀 중도 성향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좀 일종의 좋게 표현하면 역할 분담. 네. 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 당에서 뭐 분위기를 보고 뭐 누가 결정을 해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예측한 게 대부분 틀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저는 그거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뭐 네. 선택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잘 예측이 안 돼요. 그건 뭐 사람 마음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러울 텐데 저는 어쨌든 대선 앞두고는 선대위가 곧 당 전체가 되고요. 네. 당 대표를 사실 후보가 당무 선권을 가지고 이렇게 당 대표 권한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역할이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세하나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키로 지고 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최종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하게 후보가 될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다. 아니죠.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뜻이 어쨌든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탈당 여부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성 의원님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에 이어서 오늘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복당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활동이 저조한 의원 명단을 놓고도 좀 당내에 좀 시끄러운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계를 직격한 게 아니냐며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추구하는 게 포용하는 용광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잡았는데 국민의힘이 내용과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딛고 과연 좀 원팀을 결국에 이룰 수 있을까요? 글쎄,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19일 남았는데 뭐 아직까지도 원팀 타령하고 있다고 하면 뭐 원팀이 사실상 힘들어졌구나.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중에 이제 특히 한동훈계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사실은 선대위에 합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미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제 뭐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네. 아마 그 부분은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관해서 아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결국은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합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해서 정치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계 사람들이 지금 약간은 뒷짐지듯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원팀으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외부의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의 적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에서 뭐 이리저리 지금 뭐 저 코멘트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대단히 부정적인 아마 반응을 받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원팀 뭐 이게 쉽지 않다. 뭐 현재 그런 그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네. 또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 분들이 나중에 국민의힘 그 지지층한테 표를 달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의문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뭐 원팀으로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뭐 좀 조기에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계도 합류는 할 것인데 그렇죠. 어떤 시기에 합류할 것이냐가 이제 그게 이제 뒤늦게 합류하면 그 합류의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는 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일단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들어간 게 좀 이상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뭐 또 무슨 선거운동을 하나. 어쨌든 이번 거리에 의한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은 드는데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오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 네. 이른바 보수 쪽 사람 좀 다 모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도 선대위로 들어왔고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뭐 그냥 이 기회에 그냥 복당시키자 이렇게 해서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용하는 용광로 뭐 이런 표현을 김문수 후보가 썼는데 뭐 용광로는 굉장히 큰 화로죠. 거기다 녹여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그릇의 크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계가 특히 거기에 아직 녹아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이른바 한동훈계 의원들이 이제 요즘 어제 오늘 사이 이제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도 중앙당에서 이제 큰 차원의 좀 문제가 자꾸 있는데 이를테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동현 변호사는 왜 선대위에 들어왔느냐 이런 거 이제 당원들이 이제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김문수 후보는 헌법 재판소 8대0 전원일치 결정을 가지고 아니 이거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아무 소수 의견도 없이 8대0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이 마이크를 이렇게 좀 내리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한동훈 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은 좀 이렇게 중도 확장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합류가 좀 어려울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합류는 할 것이다. 예, 저도 이제 좀 늦게나마 조금만 명분을 주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유관 표명을 한다든가 뭐 조금만 명분을 주면 합류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권을 놓고 겨루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서 선대위 합류를 안 한다? 이거는 같이 정당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저도 결국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호남으로 건너가서 텃밭 표심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영호남을 도는 동안에 당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제 공화국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 조절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요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법부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뭐 공직선거법에 그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행위를 삭제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재판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면소 판결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재판을 지금 사실상 대법원까지 다 갖고 형량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예 그 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그 일반적인 국민들, 유권자 눈높이에 맞느냐? 그거는 뭐 저는 뭐 기자로서 처음 보는 장면이고요.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장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뿐만 아니고 뭐 이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본인 관련한 재판도 중단한다 이런 법을 지금 그 이제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셀프 면죄부인데 이게 과연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느냐?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워낙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좀 오만해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사에 대한 겁박이냐 아니면 이제 뭐 재판을 좀 배제하려는 것이냐 뭐 충돌이 좀 있는 지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지규현 판사 이야기가 최근에 또 쟁점이 됐네요. 예, 뭐 지규현 판사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뭐 법원 안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봐주기 입법이다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아마 대선 이후에 그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빼는 거는 추진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받지 않도록 중단하도록 하는 이것도 아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하기에는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권한이기는 해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이 삼권 분립을 가장 기본적인 중심 가치로 하고 있는데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네. 당내에서 뭐 얘기를 하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특검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안 하는 걸로 지금 네. 정리가 됐고요. 또 특검법을 지금 뭐 만지작하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당내에서 워낙 반대가 많고요. 네. 또 그 법사위 공청회, 법사위 청문회, 법사위 청문회 대법원장하고 이제 대법관들 출석해라 이렇게 증인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원장하고 대법관이 나오면은 민주당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다행히 안 나오는 바람에 안 나온 게 도와준 거다. 안 나온 게 사실은 도와준 거고 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옳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면 네. 이거는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다시 재추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이제 전화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김상욱 의원이 진보 보수는 진영이 아니고 역할과 기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이재명 후보가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쎄, 그 며칠 전까지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죠. 그랬는데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 상대당의 후보를 뭐 지지했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서 이 의원이나 아니면 뭐 일부 당원들의 이합집산 뭐 이런 것들은 과거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왈가왈부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김상욱 의원이 며칠 전까지 이 당에 있다가 이 당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 경쟁자인 그 다른 당 후보를 이제 탈당해서 지원한다. 이거는 결국은 김상욱 의원이 보수 진보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든 간에 자기 부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뭐 달리 뭘로 누군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결국은 뭐 본인이 이제 나중에 그 어떤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뭐 정치적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럼 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존중하지만 네. 아마 지역 구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선택에 대한 존중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상욱 의원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향후 또 이제 김상욱 의원은 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뭐 민주당 입당하겠죠.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다. 예, 뭐 다음 주쯤 입당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보수 진보는 진영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의 기준으로 평가해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 얘기는 저는 공감이 안 가요.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실용주의라고 했고 내가 이제 중도 보수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죠. 네.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후보인데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고요. 이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뭐 좀 있다가 시차를 두고 민주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좀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냥 한 소리가 아닌가 해서 네네. 뭐 이렇게 뭐 길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종의 좀 러브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그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단일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은 좀 성 의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예,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대표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내쫓았다. 뭐 어떻게든 좀 화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 다수 당원들이나 의원들 중에 다수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을까요?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사과할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사과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해도 이준석 후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그건 더더욱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지율 추이도 뭐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좁혀지긴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을 하니까. 그거 이제 봐가면서 이준석 후보가 내가 혹시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뭐 그렇게 해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워낙 터져 있는 여러 가지 악재를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는 뭐 좀 배제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또 시간도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뭐 불과 20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시간도 없다. 그래서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19일 남았잖아요. 오늘부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뭐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한다는 얘기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2단계에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 본인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나오지도 않았죠. 다만 이제 가능성 뭐 이런 것만 따져보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뭐 많이 오른다든가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비슷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영 안 올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전 투표를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뭐 지금 상태에 머문다든가 그래서 완주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조건에 따라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단일화 문제를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 문제를 고민할 리가 없고 아마 본인도 전혀 머릿속에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떤 변화가 별로 없을 때 뭔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가능성, 그것도 가능성이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후보 본인뿐만 아니고 누구도 단일화의 가능성을 점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한 뭐 열흘이나 이 정도 남짓 그 정도의 상황, 그 정도의 상황을 좀 지켜본 뒤에 이준석 후보가 고민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합리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25일 그 기점을 다시 한번 단일화에 대해서 뭐 좀 논의할 그런 타이밍으로 이제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논평으로 두 분의 말씀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탄핵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청문회 이제 어저께 했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지금 법사위 소위에 넘어갔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법원을 겁박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저희들의 객관적인 그냥 판단으로 보면. 그래서 제 한 줄 논평은 피고인의 판사 겁박 없기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위협 요인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일 겁니다. 이번 대선을 어쨌든 그 김문수 대 이재명 이렇게 치르고 싶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안 하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구도가 되고요. 그러면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감하게 좀 탈당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김문수 후보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